저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약본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두세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39살이고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곳은 이제 현대투산 인프라코어 건설 장비를 만드는 곳이고요. 저는 08년도 8월 달에 이곳에 입사를 해서 한 15년 정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투산 인프라코어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그리고 엔진 및 그다음에 어태치와 장비의 모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한 한국 최고의 기계 회사이며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지원 사업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특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건설기계 산업 영역에서 굴삭기하고 휠로더, 그 다음에 굴절식 덤프트럭까지 사업을 두루두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각지로 생산, 판매 및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건설기계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생산관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산관리 중에서도 이제 출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업무 중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고, 역량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생산관리는 스케줄 관리가 되게 우선순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꼼꼼한 그 스케줄 관리, 그리고 회사에서 규제하는 그 스펙에 대한 준수사항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송사하고 그 다음에 선적사 간에 그 다음에 일정이 정해진 라인에 갈 수 있는 일정 조정이나 일정을 정해졌는데 이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사고 아니면 뭐 결품, 품질 이슈가 났을 때 그런 이슈들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합니다. 담당하고 계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제조업이다 보니까 안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중대형 부품들이 엄청 큰 부품들이 이제 라인에 이동되고 그다음에 조립되고 이동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은 실수, 작업자의 실수가 큰 사고를 발생되고 그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제품에 큰 하자가 발생되고 그런 제품의 작은 덜 조임 아니면 조립에 오류성을 해서 건설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제품이 가동하고 있을 때 제품에 대한 손실이나 제품이 파손돼서 이제 사고로 중대한 사고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을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생각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사회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그 욕심이라는 게 많이 생겨요. 저 또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좀 제가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첫 임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준비를 밤낮으로 막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막 이제 자료도 준비를 하고 개선사항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제 임원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떨리는 거예요. 떨려서 오늘도 이렇게 좀 떨리긴 하는데 떨면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에서 50%도 얘기를 못해서 그때 좀 많이 속상했거든요. 제가 개선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를 하고 정확히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분들한테 전달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지 제가 페이퍼만 쓰고 그거를 구두로 얘기를 한다거나 상대방에 전달하는 게 좀 100% 전달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말하는 거나 연습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내가 아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전달을 어떻게 잘 할 건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벌 떨었던 임원 앞에서 첫눈에 떨었던 그 순간이 좀 많이 생각이 나고요. 취업 준비를 할 때 이것만은 꼭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 차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취업 준비를 할 때 먼저 찾아봐야 될 거는 저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가 뭔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도 여러 부문이 있는데 뭐
설계 관리, R&D라고 하죠. R&D, 생산 부문, 그 다음에 품질 부문, 그 다음에 돈을 만지는 재무 부분, 그 다음에 휴먼 리소스 HR 부분, 그처럼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세의 직무에 따라서 원하는 능력이나 원하는 자격증, 아니면 원하는 역량을 회사에서 다 틀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먼저 세워져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상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생활 때 대내외 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학교 초반에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들었어요. 클래식 기타 동아리가 이제 배움 동아리였고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던 그라나다라는 동아리였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이제 취업하기 전까지 그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토익 스터디, 그 다음에 취업 스터디, 그 다음에 일반 상식 스터디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군산대에서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어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하게 돼서 해외 어학연수 상대로 이제 갔다 왔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산 공군 있어요. 공군에 이제 그 비행장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미국인들하고 1대1 멘토링을 해가지고 회사 공군이죠. 공군 시설들을 일주일 동안 이제 탐방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회사 비행장을 소개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얘기하고 제가 배우고 이런 것도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영어는 잘 못했는데 그 공군 AFK에 거기 인터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방송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잠깐 거기에 잠깐 참여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현장 실습했던 여기 타사대교 서울장에서 이제 6개월 동안 현장 실습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 있으실까요? 그 자동차 기업에 제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자동차 기업에 지원했었는데 저는 이제 공대다 보니까 그 공대생은 삼력하게 하고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를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일반 상식이나 이런 거를 준비했었는데 정말 그 면접관님께서 표준 편차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전공에만 맡겨 있었고 기본적인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거는 좀 준비를 못했었구나, 그런 거를 좀 하면서 이제 재밌는 면접이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서 참 재밌는 면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현재 지금 사무직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사무직과 현장직의 가장 다른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점은 그냥 작업 공간이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고 이게 현장 분들의 테크니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지식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IT 쪽을 기반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 거고, 현장 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것들, 자기의 삶에 대한 노하우들 아니면 표준 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때문에 현장하고 사무직하고 틀린 거는 작업 공간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현장이든 아니면 사무직이든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고 문제가 없도록 이제 보완을 하고, 현장에서 만드는 것에 개선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들은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전달해 주는 게 또 현장 분들이시거든요. 또 현장은 또 그 사무직은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발견하고 의견 줬던 거를 다시 가공을 하고 이제 발전을 시켜 또 현장에 다시 전달하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유일하게 톱니바퀴처럼 형성되는 사람들이라서 현장하고 그다음에 현장직하고 이제 사무직하고 어떤 것이 틀리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마인드로는 작업 공간 빼고는 이제 틀 게 없다라는 게 말씀드린 이유가, 똑같이 유일하게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거는 작업 공간 빼고는 똑같이 업무에 대한 중심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것들 아니면 노하우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게 생각이고요. 사장님과 같은 직무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출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줘야 되니까 납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고객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만족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완전한 품질, 그리고 완전한 제품 관리,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신속히 분명히 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군산대학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한 말씀 드리는 게 제가 감히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취업 준비를 했던 그 한 학생이었죠. 15년 전에 했을 때는 참 긴 터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긴 터널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많이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 아니 원하는 직무, 원하는 회사를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작은 걸음이라도 차근차근 한 걸음, 어제보다 다른 내일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씩 꾸준히 쌓다 보면 자기의 스킬이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노하우가 쌓일 거고, 보이지는 않겠지만, 바로 오늘 당장 내일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씩 올라가다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긴 터널에 한 걸음씩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취업이라는 곳에 좋은 곳도 이제 취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취업이라는 곳에 취직을 못 나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했던 거에 아니더라도 그 취업을 하고 이후에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이나 성장을 통해서 그 직무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더 큰 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고 큰 회사를 준비하면서 상심도 많이 컸고요. 그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어쩌지? 이런 실망감, 상실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짧은 시간에 또 털어버리시고 또 내일 또 준비한다. 그런 상실감을 짧게 또 준비하는 기간은 또 내일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